지난 세션에 저희 영림원 소프트랩의 권용범 대표님께서 우리 실생활에 이미 스며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클라우드 모바일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와중에 권용범 대표님도 개인적인 생활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기업의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기업 자체도 그 환경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된다고 설파를 하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경영혁신을 이뤄야 되고 또 경영혁신을 이루기 위한 5가지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5가지 방향에 대해서 또 주장하시는 바는 ERP 시스템이 경영혁신을 이루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도구일 것이라고 말씀하신 점입니다. 그럼 저는 이번 세션은 좀 기술적인 세션인데요. 과연 그럼 ERP가 클라우드 모바일 환경에 대해서 경영혁신을 이루기 위한 변화를 위한 핵심적인 도구로 되기 위해서 ERP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걸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이제 미리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모바일 시대의 핵심적 개발 환경입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리얼타임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데 클라우드 기술과 모바일 기술이 고객한테 무슨 의미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히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린 다음에 저희 영림원 소프트랩이 준비하고 있는 ERP의 혁신 기능, 클라우드 모바일을 위한 혁신 기능 3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 개발 환경인 K-스튜디오의 주요 특징의 시연을 보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말씀드린 K-시스템 ERP 모바일 ERP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K-시스템의 클라우드 ERP 포탈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맺은 말로 이번 세션을 마칠까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화폐가 생긴 이래로, 물론 이제 화폐가 생기기 이전에도 상거래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물물교환 통해서도 있었죠. 하지만 본격적인 상거래는 아마 화폐가 생긴 이후일 겁니다. 비록 그 화폐가 조개 껍질이든 아니면 조선시대 상평 통보이든 아니면 요새 나오는 전자화폐이든 간에 그런 화폐가 있었기 때문에 상거래가 있었고, 그 상거래는 물론 어떤 형태의 기업이 추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운영 방식은 그 수천 년 동안 사실상 기본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고객에게 더 좋은 제품, 서비스를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 그래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사회적 편익이 모두 증가가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런데요, 20세기 들어오면서 인터넷이 발전하고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약간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화두화되고 있는 요새 IT 기술의 이슈들을 점검해 보면서 앞으로 이런 기업의 운영 방식이 어떻게 바뀔 건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새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인터넷 오브 띵스. 자,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번 세미나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 경품이 뭐죠? 여러분께 여쭙니다. 뭐죠? 경품 관심이 없으신가요? 네, 스마트워치입니다. 스마트워치고요. 그 주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2가지가 인터넷 오브 띵즈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제 그 40대 이상은 보온병이라고 부르고 요새 젊은이들은 텀블러라고 그러죠. 텀블러에 어떤 그 음료를 넣으면 그 음료가 어떤 구성으로 되는지 자동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도 있고요. 중국에서는 젓가락과 숟가락에 칩을 박아서 고객이 먹고 있는 게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또 밝혀낼 수 있다는 것도 있다고 하네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화분에 어떤 칩을 박아서 화분에 물을 줘야 할지 말아야 될지 알려주는 거. 물론 이제 조명기구에도 달려있고, 신발에도 달려있고, 모든 곳에 칩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와 있고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옛날에는 온라인 따로 오프라인 따로 있습니다.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온라인 쇼핑하고 온라인 대부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오프라인만 하고
그래서 재미난 것은 이제 롯데백화점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시작이 됐는데요. 고객이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고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백화점에서 하고 합니다. 백화점이 왜 그럴까요?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온라인 때문에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고객을 더 잡을 수 있을까? 방법은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더라도 방문하시면 드리겠다. 왜 그럴까요? 백화점 사업은 기본적으로 물건을 판매해서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죠. 백화점 사업은 일종의 까고 들어가면 부동산 임대사업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한 분이라도 고객을 더 백화점으로 끌어들여야 백화점이 사업에 영향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또 오프라인 사업은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광화문 롯데리아를 가보시면 여러분이 줄을 길게 서서 햄버거를 주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주문하시면 거기서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의 그 사이렌 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벅스의 대표적인 특징이 줄을 길게 이어서 있다. 근데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사이렌 오더를 통하면 줄을 서지도 않고 커피가 준비되면 먹을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한국 예지만 미국의 그 메이시 백화점이라고 굉장히 오래되고 큰 백화점이 있는 경우 비콘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특정 손님이 방문을 하면 그 손님의 스마트폰에 해당되는 할인 쿠폰이 날아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손님은 그 할인 쿠폰을 가지고 쇼핑을 아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IT 기술로 향한 어떤 그 변화의 하나의 장면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빅데이터 엄청납니다. 도처에 데이터는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걸 분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죠. 여기 이제 고객분 중에 그 제조업에서 오신 분들 만약에 계시다면 제조업 장비가 있을 겁니다. 그 장비에서도 물론 엄청난 데이터를 아마 쏟아내고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하시는지 아닌지는 그 다음 문제고요. 자, 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의 세상입니다. 소셜미디어가 한 나라의 혁명을 이끌기도 하고요. 몇 년 전에 있었던 북아프리카의 그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모두 소셜미디어로부터 시작된 3월혁명, 4월혁명을 이끌었게 됐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셜미디어만큼 좋기도 하고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것보다는 무서운 게 더 많습니다. 왜냐? 나쁜 소식은 더 빨리 퍼지기 때문이죠. 그죠? 자,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의 변화, 정보의 변화가 미치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수천 년간 이어온 저런 그 기업의 운영 방식을 지금도 지켜야 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학자들도 저건 아니다. 하나 더 추가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젠 더 빠르게, 나보다 더 빠르게. 민첩하지 않으면 잘 될 수 없습니다. 잘 될 수 없는 게 아니고 민첩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ERP를 도입하거나 하더라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냐면 리얼타임 엔바이러먼트에서 언제 어디서나 작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사실은 클라우드와 모바일 기술이죠. 다음 장에서는 제가 클라우드와 모바일 기술에 대해서 고객에게 전달해드리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하나씩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수년 전부터 얘기해온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색다르지 않습니다만, 저희 영문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SaaS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의 그 일반적인 어떤 그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always on입니다.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약에 중단이 있으면 그건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99%의 가동률, 아니면 99.99%의 가동률은 제공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바로 서비스 수준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명시하고 지켜줘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로우 이니셜 인베스트먼트. 초기 도입 비용이 엄청나게 저렴하죠. 저게 왜 저렴할까요?
사실 여러분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ERP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하드웨어로 구성한다고 할 때 그 하드웨어 성능은 뒷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피크 타임의 성능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다운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실 뭐 격가지에 다름없습니다만 여러분이 뭐 굉장히 실력 있는 IT 전문가를 고용하기에는 부담스럽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타임 쉐어링으로 고용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No extra cost. 직접 전산실을 운영하시는 것보다 인건비도 적게 들고요. 전기세도 적게 들고요. 각종 관리 비용 적게 듭니다. 전기세 말씀드릴게요. 세계적으로 유수한 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뭐 한 두 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영업을 하고 있죠. 제가 각 그 회사들의 그 데이터 센터 위치한 거에 따라서 아마 여기 시간당 비용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싱가포르에도 있는데, 일본이 게 비싸요.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것보다 일본 게 우리나라에서 훨씬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비쌉니다. 왜일까요? 예, 전기세 때문에. 페이스북에 북유럽에 있는 데이터 센터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스웨덴에 있습니다. 스웨덴 어딜까요? 북극 가까이 땅속에 있습니다. 왜일까요? 냉방 비용을 아끼고 그만큼 데이터 센터 유지하는데 전기세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책 따로 운영하시면요 모르시겠지만 전기세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 시큐리티.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것보다 보안 전문가가 있는 관리하시는 게 더 나아요. 물론 뭐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저쪽은 직접 하는 것보다 맡기시는 게 낫고요. 그러니까 마치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뭐 대부분 직장인이실 테니까 월급을 다달이 받으시잖아요. 월급을 현금으로 받으시는 분 당연히 없으시고 받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찾아서 집에 금고에 두시는 분 없으시죠. 어디에 두세요? 은행에 두시죠. 왜죠? 은행으로 오니까 그렇죠. 은행으로 오니까. 근데 굉장히 그 은행의 보안 수준이 의심스러우면 여러분이 아마 찾아가지고 집에 금고에다 두셨을 거예요. 근데 은행은 믿을만하니까 보안 수준이 높으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뭐 긴가민가 보안이 될까 말까 걱정이 많았지만 세계 유수의 글로벌 업체들이 보안 수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초기 도입 비용이 싼 이유에 대해서 좀 기술적으로 자세히 한번 제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온프라미스 캐퍼시티.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하드웨어를 도입하시고 구축하시고 했을 때 하드웨어 성능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느냐. 이 회사는 굉장히 그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가 봅니다. 월말마다 CPU 사용량이 올라가는데요. 달이 지날수록 올라가고 있네요. 정말 기쁨이 그지없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CPU 사용량은 항상 월말에만 일어납니다. 전화 담당자는 고민하기를 과연 이런 CPU 사용량 예상 추이를 봤을 때 나는 이 정도에 맞췄다라고 생각하고 하드웨어를 도입했다고 했다면 연말쯤 가서 큰일 났어요. 캐퍼시티가 모자릅니다. 캐퍼시티가 모자르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시스템이 다운됩니다. 시스템이 다운되면 전담 담당자는 혼이 납니다. 이거는 온프라미스로 성능 예측, 성능 수요에 대한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인데 요새 최근에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엘라스틱하다고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왜? 그건 이제 가상화 기술 덕분에 그렇죠. 수초에서 수분이면 서버가 가상화로 그냥 퐁 하고 생깁니다. 퐁! 자, 이게 만약에 클라우드의 가상화 기술이 아니었으면 데이터 센터에 서버가 꽂아야 됩니다. 아무리 블레이드형 아주 날씬한 서버라고 하더라도 꽂아야 되고요. 전원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에이징이라는 불을 걸어야 됩니다. 에이징은 최소 하루. 정말 중요한 시스템은 에이징은 일주일이 걸립니다.
해야 돼요. 근데 클라우드 시스템은 가상 머신이 펑 하고 됩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수요가 어느 정도 급격하게 변하더라도 이렇게 계단형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온프라미스를 했을 때 다운됐던 시간 엘라스틱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는 없습니다. 초기 도입 비용은 평균적으로 맞추면 됩니다. 가격이 저렴. 뭐 이런 상황이면 도입 안 할 이유가 없죠. 이런 거. 모바일 기술. 사실은 모바일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누구나 어느 분이거나 다 왜 안 해?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한 5가지 정도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포터빌리티입니다. 휴대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지고 다니고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을 하시는 고객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데이터 신뢰도가 향상됩니다. 아까도 권영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활동 시점에서 기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마치 하루에 있었던 일 아무도 기록 안 했다가 일기 쓰듯이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Enhanced UX. 아무래도 요새 PC보다는 스마트폰이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좋습니다. 만지는 촉감도 괜찮죠. 그 다음 리얼타임 비즈니스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오퍼추니티는 실시간으로 왔다 실시간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ERP를 PC에서 사용하거나 있다면 비즈니스 오퍼추니티를 잡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을 그래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사업 계획을 포착할 수 있고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은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실시간으로 고객한테 오는 여러 가지 컴플레인 혹은 칭찬에 대해서 피드백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팀원이 잘못한 거 잘한 것도 피드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모바일 디바이스 스페시픽한 펑션은 뭐 차차 이거 당연한 거죠. GPS 돼야 되고 카메라 연락처 사진 인증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바일 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연동도 하셔야 되죠. 바코드, 그 다음에 구글맵, 그 다음에 메신저 용동 카카오톡이라든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을 모바일로 활용할 때 그 효용 가치를 배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시스템 ERP는 클라우드의 모바일 환경을 위해서 준비한 3가지 혁신 기능이 있습니다.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는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진짜 멀티 플랫폼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K시스템 모바일 ERP입니다. 여태까지 다른 회사의 모바일 ERP는 아마 조회 중심? 무슨 데이터 하나 볼까? 아니면 뭐 팀장님 저 내일 휴가 갈 건데 결제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멋있게 꺼내서 한다는 거지 이게 결제. 겨우 그 정도? 겨우 그 정도요? 모바일 ERP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만 해가지고? 아닙니다. 진짜 모바일 ERP고 활동 시점에서 경영 데이터를 관리하려면 입력 처리 중심의 명실상부한 모바일 ERP가 됩니다. 입력을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ERP 포탈,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ERP는 사용 신청도 클라우드에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써야 하는 프로세스가 무엇인지 고르는 것도 클라우드상에서 진행되어야 됩니다. ERP 시스템 사용 현황도 클라우드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거, 공부하고 싶은 것도 클라우드상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K 스튜디오.